시작할까요?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후항에서 전항을 나눕니다. 우리가 후항에서 전항을 빼가지고 개차를 만들었는데 그 개차가 일정하면은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똑같은 차를 공차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후항에서 전항을 나눠본 거야. 우리는 이걸 이제 뭐 개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비가 일정 하면은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이 일정한 값을 공비라고 하자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비를 보통 기호로는 R을 써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A1, A가 있다고 합시다. A2는 공비 곱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후항에서 전항을 나누었을 때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A2에서 A1을 나누면 공비 R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1분의 A2가 R이니까 A2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습니까? 같은 느낌으로 A3에서 A2를 나누었을 때도 공비 R 일정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도 A2분의 A3가 R이 될 테니까 A3는 A2에다가 R 곱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3는 AR의 제곱, A4는 AR의 세제곱, 이 패턴을 만족한다 이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끝났다 이제. 자, AN은 어떻게 됩니까? A R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모양만 내가 정리를 해주면 우리는 초항과 공비를 바로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N이 6n제곱이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초항은 뭐고 공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초항, 공비. 그럼 공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요거 붙어 있는 얘가 공비겠지.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4의 2n제곱이다. 그럼 초항은 뭐고 공비는 뭐겠어요? 요런 느낌으로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모양 만들어야 됩니까? 일단 여기서 이런 모양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어? 어떻게 만들어? 지수법칙 쓰면 16의 n제곱 쓸 수 있으니까 16 곱하기 16의 n-1제곱 괜찮습니까? 그래서 초항 공비. 그래서 공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n의 개수가 1이어야만 돼요. 이 뒤에 있는 n은 공비랑은 상관없는 거야. 초항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다시 an이 2의 2n-3제곱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마이너스 3을 앞으로 빼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8분의 1. 괜찮습니까? 거기에다가 2의 2n제곱이니까 4의 n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2분의 1에 4의 n-1제곱 괜찮아요? 초항, 공비 괜찮습니까? 근데 이런 모양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1을 대입했을 때가 초항이니까. 괜찮니?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공비를 내가 그냥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거 그냥 여기에 줘서 n의 개수를 1로만 만들면 그냥 여기에 있는 애가 공비인 거예요.
근데 난 그것도 싫어 하는 사람은 n에다 2를 집어넣은 다음에 나눗셈을 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A2에서 A1을 나누면 그게 공비일 테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AN이 5 곱하기 2의 n-3제곱 이렇다. 됐습니까? 초항 얼마예요? 왜 오지? 모양이 안 똑같잖아. 4분의 5. 초항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을 대입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1을 대입해서 4분의 5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도 되잖아. 마이너스 3제곱에서 마이너스 2제곱만 빼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겠지. 공비는 똑같이 2일 거고. 괜찮나? 다시 2 곱하기 3의 2n 플러스 1제곱. 자, 초항 얼마예요? 54. 괜찮습니까? 공비 얼마예요? 아니, 9. 자, 다시 여기. 자, 이거 빼주면 6 곱하기 3의 2n제곱이니까 9의 n제곱인데 이런 느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분의 2의 9의 n-1제곱. 괜찮지? 자, 다시 요 모양을 만들면 돼요. 요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 이 모양을 내가 못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1 집어넣어서 초항을 구하고 2 집어넣어서 두 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A2 나누기 A1을 해도 공비가 나온다. 괜찮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모양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1이 3이고 공비가 뭐 2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항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 모양 쓰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생각해야 할 게 있잖아. 1을 집어넣었을 때 뒤에 상수항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를 약간은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필요 없죠. 얘는 A 3 곱하기 2의 n-1 이렇게 그냥 쓰면 되니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AN 뭐예요? 그러면 2N 쓴 다음에 여기 잠깐 생각하잖아. 등비 수열은 그것도 없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쓰는 거는 너무 쉬워요. 초항과 공비만 알고 있다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설명할 때 초항과 공차를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을 설명하는 표현법이 초항과 공차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며. 그러니까 등비 수열도 초항과 공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등비 수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에 냈던 모든 문제를 등비 수열에서 똑같이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A2가 뭐 6이고 A5가 64, 54, 48? 48로 하자. 48인데 AN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4D라고 썼다면 이제 등비수열에서는 AR 괜찮니? AR의 4제곱 괜찮니? 이런 식으로 써서 나눗셈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을 세웠잖아. 여기서도 연립방정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더하거나 뺏을 때는 모양이 잘 안 잡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괜찮아요? AR의 4제곱을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럼 여기를 6이라고 쓰고 싶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나눗셈을 통해서 그냥 필요 없는 거 날려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니네가 공부하고 있는 건 여기 실수의 영역에서 수열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허수 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R의 세제곱이 8이 나오면 R은 무조건 2인 겁니다. 괜찮니?
허수 쪽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R이 2면 대입해서 A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그냥 보면 다 패턴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문제 봅시다. 여기 244쪽. 302번. 자,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공비는 후항에서 전항을 나누는 건데 그냥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공비가 얼마야, 1번? 마이너스 2. 그럼 세 번째 숫자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2번 공비 얼마예요? 2분의 1. 그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쉽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303번 봅시다. 303번에 3번 공비 얼마예요?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 받아들일 수 있어요? 초항 3. 그럼 이거 일반항 뭐예요? 일반항 AR의 n-1승이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굳이 합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일반항 AN이 4 곱하기 2의 n-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거는 합쳐줍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이걸 굳이 따로따로 쓰지 않아요. 웬만하면 합쳐줍니다. 그래서 합쳐져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니네가 초항과 공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냥 초항 구할 때 1을 대입해서 구한다. 괜찮지? 굳이 이렇게 꼭 분리를 해서 이렇게 모양이 잡혔으니까 초항과 공비가 이렇게 되구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n의 개수가 1일 때 밑에 있는 애가 공비다. 알겠죠? 여기 뒤에 있는 애는 어차피 정리를 해서 앞으로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초항과 관련 있는 애고 이 뒤에 있는 애는 공비랑은 상관이 없다. 이해되죠? 다시 한 번 더. 2의 n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n-1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은 안 변해요. 이해되죠? 다시 한 번 더. 2의 n-5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밑에 건 안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2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2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밑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런 느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초항과 공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4분의 1이 아니라 4의 제곱이겠네. 괜찮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여튼 그러면 여기서도 304 초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2번 초항 얼마입니까? 1. 공비 얼마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고요. 3번 초항 얼마예요? 초항 마이너스 2. 공비 마이너스 2. 어려워요? 어렵나? 괜찮아? 다시 해줄까? 설명 다시 해줄까? 다시. 등비수열. 이거 어렵나? 등비수열.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2, 6, 18, 54, 162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그래서 곱해지는 숫자가 일정한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2, 6, 10, 14, 18 이렇게 될 때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일정하게 더해지는 거를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정하게 더해진다는 게 양수를 더할 수도 있고 음수를 더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일정하게 더해지는 이 숫자를 우리는 공차라고 하자. 일정하게 곱해지는 이 숫자를 공비라고 하죠. 이 비자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비율. 비율은 일반적으로 분수의 그 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눗셈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 공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후항에서 전항을 빼는 거다. 그래서 후항에서 전항을 빼면은 항상 4가 나오는 거죠. 항상.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후항에서 전항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후항에서 전항을 나누면 항상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공비라고 할 거다. 그러면 저기 A1은 2고 A2는 6인데 6이 2 곱하기 3이지 않냐? 라는 겁니다. 다시 A3 같은 경우에는 18인데 얘는 6 곱하기 3이잖아. 6에다가 3을 곱해서 18을 만든 거니까. 근데 이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이었으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지 않냐? 라는 거죠. 다시 A4 같은 경우에는 54인데 이 54는 18 곱하기 3이고 18이라는 숫자가 얘였으니까 여기에다가 3을 하나 더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죠.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A1이 2고 A2가 6이고 A3가 10이고 A4는 14고 이런데 이 6이라는 숫자는 2 더하기 4고요.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2 더하기 4. 6에다가 4를 또 더한 거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얼마만큼 추가했냐 라는 식으로 등차 수열을 표현하잖아. 그래서 네 번째 항을 A 플러스 3D로 표현하잖아. 초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얼마만큼 추가하느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니까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 항을 초항에서 공비를 얼마만큼 곱했느냐로 설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은 공비가 하나 곱해져 있는 거고 세 번째 항은 공비가 2개 곱해져 있는 거고 네 번째 항은 공비가 3개 곱해져 있는 거라서 n번째 항은 공비가 n-1개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초항과 공비를 알면 식 쓰는 게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기 밑에 나와 있는 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게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등차수열에서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가 A1 초항 얼마야 그러면 1을 대입했던 것처럼 여기서 A1 얼마야 그러면 1을 대입하는 게 1을 대입하는 게 맞지 않냐? 어려운 계산 아니에요. 그죠? 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등비수열은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지 첫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추가해서 뭐 많은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네 번째 an이 3 곱하기 2분의 1에 n-2n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항이 얼마야?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내가 공비를 못 구하겠다 그러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3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된다면
A2에서 A1을 나눴을 때 남는 게 이거 아니냐. 이게 공비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4분의 1 공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R의 n-1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 모양을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좀 이제 모양을 정리할 수 있다면 3 곱하기 4분의 1에 n-1제곱 곱하기 4, 4분의 1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4분의 3 곱하기 n4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모양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는 이 모양대로 판단을 했을 때 4분의 3이 첫 번째 항이고 4분의 1이 공비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양을 잡아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나눗셈을 통해서 공비를 설명할 수도 있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는데 저 모양을 만들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다섯 번째 거 A1 얼마예요? A1 얼마? 안 들린다. 야. 니네 오늘 4분의 1. 그 다음에 공비 얼마예요? 자, A2 얼마예요? A2 4분의 1의 세제곱인가? 맞니? 그럼 공비 얼마예요? 16분의 1이겠죠, 공비? 자, 필수 예제 18번. 자, n번째 항이 3 곱하기 2에 1-2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an이 3 곱하기 2에 1-2n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3 곱하기 2분의 1에 2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얘를 밖으로 빼서 2로 만들고 2를 안으로 넣어서 뭐야 이거 6 곱하기 4분의 1에 n제곱으로 만들고 요렇게 만들면은 요렇게 될 테니까 2분의 3에 4분의 1에 n-1제곱 괜찮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초항과 공비를 말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거고 아니면 내가 초항과 공비를 구하고 싶으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게 A1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어서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초항 공비는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제곱에서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제곱을 나누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죠. A2에서 A1을 나누겠다. 그럼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공비를 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2번. 공비가 마이너스이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등비 수열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섯 번째 항을 A6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굳이 등비수열이 아니어도 다 여섯 번째 항을 이렇게 설명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표현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괜찮나?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2로 나눠주면 A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초항, 공비,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9번.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등차 수열로도 낼 수 있고 등비 수열로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에서도 똑같은 문제 본 적 있잖아. 그죠? 그래서
A1 플러스 A2, A3 플러스 A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1 플러스 A2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A3 플러스 A4를 AR 제곱, A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할 건데 나눗셈을 하는 이유가 약분시켜서 필요 없는 거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R제곱으로 묶였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얘에서 얘를 나눈다 그러면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제곱이 4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R이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R이 2일 때 식 한번 만들어 보고 R이 마이너스 2일 때도 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R이 2일 때는 3A가 60이니까 A가 20이 되겠죠. 그래서 A에는 20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고 R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A랑 A니까 마이너스 A가 60이 돼서 A가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60에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다음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이고 공비가 음수래. 자, 두 번째 항을 설명하는 방법이 AR. 네 번째 항이 A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눠주면 R제곱이 9가 될 테니까 R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공비가 음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A는 4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R의 n-1제곱이 일반항을 계산하는 식이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일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972가 되고 싶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 28, 4, 4, 16, 4, 32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이 5제곱이잖아 이거. 그럼 n은 얼마면 돼? 6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요렇게 문제를 풉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스타일이 뭐 새로 배울 만한 내용은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냥 앞에서 해왔던 거를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차 수열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랑 등비 수열에서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식이 달라서 그런 거지. 괜찮지? 자, 그럼 등비 수열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진대. 자, 2, 4, 8 이렇게 간다면은 공비 얼마? 초항이 2죠? 그래서 AN은 2 곱하기 2의 n-1제곱.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합쳐준다고 했죠? 그래서 합쳐주면은 2의 n제곱.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2의 n제곱이 500보다 커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뭐 9부터 가능한 거지. 괜찮니? 자, 그래서 요런 문제가 이 숫자가 커졌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이거 지수부등식이잖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여기가 밑이 2가 아니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로그를 씌워서 문제를 풉니다. 보통. 괜찮습니까? 그래서 로그 값을 줄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나 밑이 10인 로그, 상형 로그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형 로그를 예를 들어 썼다라고 한다면 n 곱하기 로그 2. 밑이 10이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래서 로그 50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로그 50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로그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로그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그 2 값만 얼마인지 설명해주면 실제로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조금 복잡한 문제는 여기에 단 로그 2는 0.3010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죠.
그러면 로그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건가 보다. 근데 이런 식의 패턴에서 굳이 로그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 우리는 아니까. 그냥 그 정도 대입하면은 512가 되는 거라서 500보다 커진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를 풀 때는 굳이 로그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를 겁나 키운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를 겁나 큰 숫자로 만들어주면 로그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이런 식으로 309번 309번 로그를 줬죠. 한번 해볼래요? 309번 피곤하다. 어제는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스위치를 들고 잠깐 게임했는데 4시인 거야. 오랜만에 집중했네. 내일 3시 반까지 오면 돼요. 더 일찍 와도 돼요. 더 일찍 와서 그냥 뭐 보드게임 되게 많이 깔아 놓을 거니까 하고 싶은 보드게임 하면서 그냥 먹을 거 먹고 영화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 문자 왔어요? 영어쌤이 단체 문자 보낼 거라고 했는데 받았어? 영화 뭐 본대? 골라서 본다고? 그래? 어떤 영화 있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주인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렇구만.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보드게임 하면서 그냥 먹으면서 놀면 시간 잘 갈 겁니다. 또 2시간 반만 딱 놀고 가기 아깝잖아. 왜냐하면 6시에 끝나고 선생님들끼리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간만에 술도 한잔하고. 그래서 6시에 끝나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면 아쉬우니까 놀고 싶으면 일찍 와서 놀아도 됩니다. 그리고 막 요새 보니까 일본 여행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만. 그래서 여행 간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오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와도 여유는 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게임 안 할걸.
로그 3이 0.48. 얘가 2분의 만이죠. 그래서 4 마이너스 로그 2인데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n-1은 양수니까 48분의 얼마 이거? 3.7이었나? 그러면 370 됩니까? 이거 대충 얼마쯤 되죠? 7? 8? 8점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n은 9점 얼마보다 커야 한다. 아니야? 370 나누기 8. 아니, 48. 8. 88, 64, 6, 48, 32. 넘어가 버렸네. 7점 얼마. 그러면 8점 얼마. 괜찮습니까? 그래서 n은 9일 때 처음으로 넘어간다. 괜찮습니까? 푸는 법이 뭐 이상하지 않죠? 지수로그에서 풀었던 패턴과 똑같으니까 할만해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필수 예제 22 똑같습니다. 또 10개의 항을 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A1 곱하기 A10. 여기서 말하는 A1은 첫 번째 항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항.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서 A10은 몇 번째 항? 11번째 항. 자, 그러면 지금 20은 몇 번째 항이에요? 12번째 항. 그래서 2 곱하기 아래 11제곱이 12번째 항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아래 11제곱이 10이다. 라는 걸 설명했으면 R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 R의 세제곱이 2다. 뭐 이 정도는 R이 얼마인지 물어봐. 알겠지? 이 정도는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보통 지수에서 좀 많이 봤던 스타일의 숫자잖아? 근데 요런 건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R의 11제곱이 10이야. 그럼 R은 10의 11분의 1제곱 이 정도는 안 물어봐요. 요런 걸 줬다는 건 이 덩어리를 통째로 쓰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곱셈 공식에 A 플러스 B, AB,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세 개가 세트잖아. 그래서 A랑 B가 얼마인지 따로따로 물어보지 않죠. 여기서도 똑같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덩어리를 쓴다. 그러면은 A1 곱하기 A10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A1은 초항이 2고 공비가 R 이 두 번째 항이니까 11번째 항이니까 초항이 2고 공비가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R에 11제곱이라서 답은 40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모양을 보는 게 있다. 다음 필수예제 23 등비중앙. 자, 등비중앙도 등차중앙과 거의 흡사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등차중앙이 이런 느낌이에요. AN 있으면 A에 n-1번째가 있고 A에 n 플러스 1번째가 있을 때 AN을 A에 n 플러스 n-1에 공차 더한 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AN을 A에 n 플러스 1에서 공차 하나 뺀 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중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AN은 A의 n-1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이 2분의 A의 n-1 플러스 A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옆에 있는 거의 한 가운데 지점이 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붙어 있는 세 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일정한 간격이면 다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지. 등비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AN을 A의 n-1 곱하기 R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그 다음에 AN을 A의 n 플러스 1 나누기 R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네를 곱하면 AN의 제곱이 A의 n-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한 거랑 같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뭐 2, 6, 18, 54, 뭐 162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곱한 거랑 얘 제곱이랑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얘네들 곱하고 얘 제곱하면 같다. 뭐 이런 거겠죠. 괜찮습니까? 얘네들 곱하면은 324인데 18의 제곱이 324니까. 괜찮죠? 이런 식으로 등비 중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숫자 3개를 주고 등비 수열을 만족한다 하면 무조건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 뜻이에요. 숫자 3개를 주고 등차 수열 어쩌고 하면 무조건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을 바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뭐야 이거? x 플러스 2에 3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라는 겁니다. 계산은 뭐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필수 예제 24번 별표. 필수 예제 25번 별표. 필수 예제 24번이 생각보다 안 풀립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안 풀려요. 뭔가 내가 빠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세수가 자연수다 아니면 세수가 서로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보는 시야를 좁혀주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여러 가지 패턴이 만들어졌었는데 뭐 세수가 서로소인 자연수다 뭐 이런 멘트를 딱 넣어주면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숫자가 한정되게 딱 집어주는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런 문장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빼고 읽어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거든. 세수가 자연수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읽을 때는 좀 잘 읽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AB 그 다음에 BC 64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3개의 숫자를 줬는데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러면 무조건 등비중앙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A의 제곱은 4B, 두 번째 C의 제곱은 64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랑 B랑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2B는 A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식을 쓰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B라는 애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 자리 대신에 뭐 B 대신에 4분의 A 제곱을 쓸 것이냐 아니면 요거 대신에 뭐 B 대신에 64분의 C의 제곱을 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B 대신에 뭐 2분의 AC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가 4분의 A의 제곱을 만족할 거고 B가 64분의 C의 제곱을 만족한다는 건 얘네들이 같다는 소리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4분의 A의 제곱이랑 64분의 C의 제곱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64를 곱해주면 16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64를 곱했으니까 없어지는 거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C의 제곱이 넘어가서 16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이라서 4A 플러스 C, 4A 마이너스 C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를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세 양수 ABC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구나. 그래서 4A가 C랑 같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C 대신에 4A를 넣는다. C 대신에 4A를 넣는다. 그러면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16A의 제곱은 64B가 되고요. C 대신에 4A를 집어넣으면 2B는 5 뭐야? A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 더 대입. 괜찮습니까? 그래서 B가 2분의 5A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서 A가 나오겠죠? A가 나오면 여기서 다시 대입해서 B도 나오겠죠?
A가 나왔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C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치울게. 밑에 거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해봐. 잘 안 될 수 있어. 밑에 거 가리고 다시 한 번 더 해봐. 다시 풀면 잘 안 돼. 우왕, 두 문제만 설명하면 등비수열 설명 끝났네. 바로 합이네. 아이고. 풀렸어? 좋아. 선우야 잘 풀리냐? 잘 안 되지. 이 문제가 유독 그래. 24번 문제가 나중에 다른 문제집에서도 이거가 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거든?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상하게 잘 안 풀리는 스타일의 문제야, 이 문제가.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다. 다음 25번 봅시다. 자, 25번 등차수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5번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차수열은 이렇게 뺄셈을 통해서 모양을 잡았거든. 그래서 3개를 더했을 때 D가 없어지게.
근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분수가 돼서 모양이 보기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냥 요렇게 쓴다. 괜찮습니까? 자, 세 근의 합 6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여기 a의 제곱 r 요렇게 곱하면 a의 제곱 r 제곱 요렇게 곱하면 a의 제곱 r 세제곱 둘둘둘 곱한 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 다 곱한 거 a의 세제곱 r 세제곱이 마이너스 k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애를 ar로 묶어주면 a, ar, ar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나눠주면 얘가 약분돼서 없어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ar이 마이너스 4다 이거죠. 여기 ar의 전체 세제곱이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ar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k 값을 계산할 수 있다. 푸는 방식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문제. 그 다음 필수예제 26번도 별표. 자, 이거는 니네가 이제 이과를 갔을 때, 등비급수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등비급수는 이제 합을 무한대로 더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 모양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지. 일단 문제는 읽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뭐의 이게 비율을 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4의 2분의 1 하면 4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우리가 의를 곱하기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여기 뒤에 있는 얘가 비율이면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가운데를 도려내고 옆에 있는 얘네들 넓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중점, 중점, 중점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 4개가 합동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 정삼각형이거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은 여기 전 넓이의 4분의 3이라는 거죠. 전 넓이의 4분의 3. 비율로 따졌을 때. 괜찮습니까? 여기. 여기에서도 요렇게 색칠을 했거든. 이 부분이 전 넓이의 4분의 3이고, 여기도 색칠한 부분이 전 넓이의 4분의 3이고, 여기도 색칠한 부분이 전 넓이의 4분의 3이면, 여기도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이면 전체의 4분의 3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비율이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합시다. 요 길이를 10 이렇게 된다고 하죠. 여기를 8, 여기를 4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야? 32. 요 넓이가 얼마야? 48? 맞냐? 요 넓이는 8. 요 넓이는
이게 6이고 이게 2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색칠한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죠? 요 넓이는 얼마예요? 52의 4분의 3. 만약 이걸 계산해라.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39. 그럼 이제 여기 한번 해봅시다. 4분의 3이니까 얘를 잘라서 요렇게 계산하면 32의 4분의 3이 색칠된 거죠. 그 다음 이 부분 요렇게 잘라서 내가 요렇게 하면은 8의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색칠을 하면 12의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32의 4분의 3은 얼마입니까? 24. 8의 4분의 3은 6. 12의 4분의 3은 9. 이거 다 더하면 39.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비율이 일정하면 전체의 비율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어디서도 사용을 하냐면 이런 데서도 사용해요. 1,2 여기를 뭐 5,44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여기를 뭐 2대1로 내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할 때 우리가 원래 어떻게 푸냐면 요렇게 다 쪼개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일정하게 등분이 되고 여기가 일정하게 등분이 되면 괜찮습니까? 우리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 이러거든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각이 수직이니까. 합동이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내분점을 찾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1과 5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 어디 있어? 2와 14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x를 2대1로 내분하고 y를 2대1로 내분하면 전체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맞습니까? 여기서도 각각을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면 전체의 4분의 3과 같다.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비율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넓이가 서로 달라도 비율만 만족하면 전체의 비율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기서도 요 넓이가 얼마인지 안 궁금해요. 하지만 4조각으로 쪼개서 한 개만 없앴으면 이거의 4분의 3만큼이 색칠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4분의 3, 여기서도 4분의 3, 여기서도 4분의 3이면 전체의 4분의 3이라고 봐도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1은 요 삼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넓이식이 뭐예요? 정삼각형 넓이 공식 뭐야? 정삼각형 넓이 공식.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아니야. 이거 나중에 미적분 할 때도 간간히 어려운 문제 풀 때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대각선 길이 루트 2a. 알겠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a.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a의 제곱. 처음 보나? 아니지, 처음 봐?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정사면체 높이
정삼면체 높이 3분의 루트 6a.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루트 2a가 대각선.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뭐, 직육면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루트 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건 알죠? 그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고. 정사면체 넓이 공식은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게, 정사면체 넓이는 밑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거든.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 알잖아. 그래서 얘랑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됩니다. 뿌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사면체 부피 공식은 따로 안 외워요. 그래서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갑자기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S1이 4분의 루트 3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루트 3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뭐 이거 공식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정삼각형 그려서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한다면 밑변이 2등분 되기 때문에 높이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루트 3이다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외워두세요. 알긴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넓이가 나왔어. 그럼 S2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전넓이의 4분의 3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S2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계속 4분의 3을 곱해 나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 앞에 넓이, 전넓이의 4분의 3이다. 괜찮습니까? 의 4분의 3.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지금 문제에서 S10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9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뭐야? S1이 S1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루트 3이니까 S1은 얘의 4분의 3이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이게 S1이면 S1은 얘의 4분의 3. S가 처음의 넓이 루트 3입니다. 괜찮아요? 처음 넓이가 루트 3. S1은 요거, S2는 제곱, S3는 세제곱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S10은 10제곱 이런 식으로 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끝! 자, 지금부터 249쪽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시작!